오늘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다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금호그룹이라 불렸으며 역외군수 사업을 시작으로 한때 재계서열 7위까지 올랐던 그룹이죠. 이 그룹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극장 광고로 매번 등장하는 금호타이어와 아시아나 항공만큼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곧 그룹의 소유가 아닌 회사들이 될 테지만요. 아무튼 이번 주제가 다각화이다 보니 금호그룹 전체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등장할 금호그룹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두 그룹을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각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다각화란 한 기업이 서로 다른 여러 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각화의 종류는 총 3가지로 구분되죠. 첫 번째 관련 다각화는 제품 및 지역 차원에서 관련된 산업에 집중하는 다각화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이 이제는 음반, 비디오, 보석, 의약품, 식료품 등등 다양한 산업을 확장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비관련 다각화는 당연히 관련 다각화의 정반대겠죠. 국소공장을 운영하던 삼성이 지금은 에버랜드에 바이오에 반도체까지 만들게 된 것도 전부 비관련 다각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죠. 마지막 수직적 통합은 한 기업이 완제품과 부품 생산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J ENM이 영화산업에서 콘텐츠 유통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이에 해당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각화는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오너의 욕망 때문입니다. 말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사실 그룹을 위해서가 아닌 재벌 회장들을 위해 다각화를 해온 것이죠. 그렇다면 재벌 회장들은 왜 다각화에 목숨을 걸까요? 고 이건희 회장처럼 개인적인 취향 때문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계서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재계서열은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한 값이죠. 즉 은행 대출을 받든 채권을 발행하든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조달하든 기업의 몸집만 불릴 수 있다면 재계서열 순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소개해드릴 금호그룹이 바로 이 다각화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주 깔끔하게요. 금호그룹 1946년 창업주 박인천 회장이 광주 택시를 창업한 뒤 1948년 광주 여객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운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기, 전자, 금융, 건설 산업으로 사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했죠. 이때 삼양타이어공업, 한국합성고무, 금호실업을 설립하고 제일토건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 창업주 박인천 회장은 타계합니다. 그룹으로서의 기틀을 닦고 떠나신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슬하에 5남 3녀를 두셨음에도 후계자를 정하고 가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자녀들은 금호그룹의 지분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고 형제가 돌아가면서 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장남부터 차남까지의 금호그룹은 정말 태평성대 그 자체였습니다. 장남인 박성룡 회장은 1988년에 아시아나항공을 출범시켰고 차남인 박정구 회장은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금호그룹을 재계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형제 세습이라는 것도 DNA가 있어서 그런지 괜찮은 거구나 싶었죠. 문제는 삼남 박성구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장남 박성룡 회장은 삼남 박성구 회장의 기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형제 공동경영 합의서라는 것을 주선했거든요. 합의서 안에는 크게 4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사형제가 주식을 균등하게 보유하자. 둘째, 임기는 최장 10년으로 하자. 셋째, 정년은 65세로 하자. 넷째, 회장직은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삼남 박삼구 회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005년 장남 박성룡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하고 맙니다. 본격적으로 형제의 난에 서막을 알린 것이죠. 아버지와 형들이 없으니 이제 삼남 박삼구 회장은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합의서 내용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립니다. 65세 정년과 최장 10년 임기 조항을 없앴고 그룹 회장에 대한 사각의 의견이 엇갈릴 시 다수결 원칙과 연장자 의견에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했죠. 본인이 연장자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2차례 수정안을 발표하며 형제 간 골은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박창구 회장이 폭발하고 맙니다.
형의 독재에 견디지 못해 2008년 수정안의 사인을 거부하며 계열 분리를 선언한 것이죠. 그렇게 금호그룹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 과정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남 박창구 회장은 이 두 회사의 인수 자체를 반대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금호의 대우건설 M&A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M&A로 꼽힙니다. 왜냐? 2006년 6조에 사서 2009년 2조에 팔았거든요. 최고가에 사서 최저가에 판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무려 4조가 이 계약 한 번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계약을 했느냐? 2006년에 삼남 박삼구 회장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건설업을 주력 사업으로 상장시킨다고 발표합니다. 명목 좋죠? 그래서 당시 초우량 건설회사였던 대우건설의 주식 72.1%를 무려 6조 4,255억에 인수합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리 박삼구 회장이 돈이 많아도 6조를 현금으로 들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FI에게 풀옵션 계약을 맺고 돈을 빌립니다. 인수 당시 대우건설 주가가 2만원이었는데 지금 이걸 대신 사주면 3년 뒤인 2009년에 60% 오른 32,500원에 되사주겠다고 하며 약 4조 2천억어치의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8년에 뭐가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죠. 세계 경제에 공황이 찾아와 증시가 폭락합니다. 주가를 3만원대로 올려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만원 전후로 떨어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 연쇄 효과로 금호산업은 법정 관리를 받게 되고 렌터카 업계 1위였던 금호렌터카는 KT로, 아시아나항공과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대한통운은 CJ로,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지부는 신세계로, 금호타이어는 중국의 더블스타로 넘어가며 사원의 구슬조각 마냥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박창구 회장 보고 그릇이 작다고 비난했던 박삼구 회장은 결국 이에 대한 책임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죠.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삼구 회장은 불과 15개월 만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인수 이전으로 그룹을 되돌리기 위해 금호산업을 사수하죠. 금호산업만 사수할 수 있다면 아시아나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해결되자 이번에는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금호기업이라는 것을 세워 지금의 지배구조를 만듭니다. 자, 그럼 경영권 회복에는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박삼구 회장은 가장 먼저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던 금호터미널을 헐값에 사옵니다. 실제 가치가 1조인데 2,700억에 사와 돈을 아꼈죠. 그리고 이번에는 기내식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갑자기 국제선에 기내식이 없대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승객들 기내식 뺏어서 금호타이어를 사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까지 양아치는 아니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정상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멀쩡히 잘 해오던 업체를 놔두고 굳이 다른 업체와 돈을 받고 계약한 것도 모자라 기내식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하청업체 대표가 자살을 했는데 이후 후속 대처까지 아주 삼박자로 가관이었죠. 이후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박삼구 회장은 또다시 회장직에서 쫓겨나고 아시아나항공은 대한아시아나가 될 예정이며 박삼구 회장의 아들 박세창 사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만 아니었다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삼구 회장이 신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박삼구 회장의 다각화 시도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다각화도 장남 박성룡과 장조카 박상구 회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실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박삼구 회장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아닌 그룹을 위해 경영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정말 그룹을 생각했다면 동생 박창구 회장에게 그룹을 물려줬겠죠. 박창구 회장이 경영을 더 잘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아무튼 한때 10조라는 거금으로 대한건설과 대한통운을 품고 재개설 7위까지 올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승자의 저주를 만끽하며 결국 60위권 밖으로 밀려나 끝이 났습니다.